안녕하십니까, 정치라디오입니다. 1타 강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수능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결국은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범위의 밖에서 수능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말을 잘 안 듣고 해오던 대로 그냥 킬러 문제를 출제한 고위 공직자 2명이 옷을 벗었습니다. 자, 공교육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통령의 지시에 근데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겨우 수능 150일 남겨놓고 뭐 하는 짓이냐?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불안감만 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혼란과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배운 문제를 안 내겠다는 건데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도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 내겠다라고 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험 제도 그 자체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반대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낮은 점수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이 대통령이 지적한 킬러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구분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점수 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서 고액의 돈을 받고 강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야지 문제를 접하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킬러 문제는 이런 학생들만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이랑 시험지를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봐도 아예 문제의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에 대학의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머리가 좋지만 가난한 학생이 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데 심지어 부자인 학생이 돈을 들여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부의 대물림 또는 음서제 사회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 문제가 가장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돈을 들였냐 안 들였냐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금의 만연한 취업 비리에 앞서서 학생들은 대입 비리부터 겪어야 하는 사회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로 꺼내놓은 공정수능은 이렇게 돈을 들여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정상적인 교과 과정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 내에서 시험을 내라고 하는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지시사항인 겁니다.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정부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왜 이렇게 늦게 발표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주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더 좋은, 더 개선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발표 시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하면 훌륭한 정책인 거고 윤석열이 하면 뭐 졸속 추진하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공정시험 문제는 공정의 문제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일명 교피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뭐 경찰이나 형사가 작은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걸 줄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더 큰 악당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가끔 보게 됩니다. 킬러 문제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교육부의 공무원, 사교육 업체, 검은 유착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이 쉬워지고 공교육의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사교육 업체는 먹고 살 게 없어집니다. 일단 시험이 어렵게 나와야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과 학원들이 서로 이익을 나누지 않는가 좀 의혹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비하기 심한 거 아니냐 생각되실 텐데요. 자, 이번에 경질된 대입 담당 국장은 문재인 시절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고 한국교육평가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전
문재인이 알받기로 해놓은 인물입니다. 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보스가 아니니까 대통령의 지시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하던 대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별말 없이 몇 번 웃어주고 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극대노를 했습니다. 정말 화를 많이 냈죠. 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옮겨보자면 킬러 문제는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돈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도록 한 거. 그래서 킬러 문항은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으로 이 문제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는 신분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보고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0만 원 넘는 비싼 돈 내야 문제집을 살 수 있고 일타 강사한테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타 강사들의 경우에는 처음 윤 대통령이 교육 정책을 발표했을 때 킬러 문항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학 1타 강사 별명이 붙은 현우진 강사는 SNS를 통해서 자, 애들만 불쌍하지 라고 하면서 자, 지금 수능은 국수 영탐 어떤 과목도 하나 만만치 않은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이라며 쓴소리를 남겼다 라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또 다른 1타 강사 사회문화 윤성훈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방향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이른바 공정한 입시를 치른 적이 있었냐라는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모두가 멘붕 상태라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또 국어 1타 강사 이원정 강사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섣부른 개입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한 소리를 했죠. 그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비문학 영역과 관련해서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면 수능 국어 시험은 고전 문학이나 중세 국어 위주로 가게 되고 한국 엘리트들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일타 강사들이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타 강사인 분들 그리고 고소득을 올리는 강사분들의 경우에는 그건 인정합니다. 돈을 잘 버는 거는 실력이 뛰어나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더해서 앞으로도 돈을 잘 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잘 풀어주는 거에 대한 영역인 것이지 문제를 어떻게 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야는 아닌 거죠. 그리고 1타 강사님들은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공정수능은 이해 당사자, 특히 1타 강사들, 그리고 학원 강사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판을 하는 말들은 결국에는 밥그릇을 뺏길까봐,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불안해하는 모습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킬러 문제를 없애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반대의 모습을 보였었죠. 자, 이제 벌을 받을 시간입니다. 자, 일부 신문 보도를 보니까 고액 학원의 경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뭐 수강료 깎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기록을 안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긴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타 강사님들은 세무조사 받을 날 잘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이준석 대표랑도 좀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수능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 뭔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체를 때리는 방향이라고 1타 강사님들을 응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1타 강사님들 사이좋게 벌받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